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영어 원서들, 영화로 말하자면 천만 영화 같은 원서들을 모아봤어요. 오늘 해리포터는 없지만 해리포터만큼이나 원서계의 필독도서 같은 책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첫 번째는 루이스 세커의 홀즈입니다. 번역서 제목도 구덩이인데요. 1999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이에요. 2003년에 영화로도 제작됐어요. 어느 날 스탠리는 길을 가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동화 때문에 운동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청소년 교정 캠프에 보내지게 돼요.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스탠리네 집안은 대대로 참 운이 없는데요. 그건 다 고조 할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으로 집안에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초록 호수 캠프. 이곳에 온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한 가지. 하루에 하나씩 구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싹 마른 땅에 구덩이를 파기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먼저 온 친구들은 벌써 구덩이 파기에 베테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 제로는 가장 왜소하지만 가장 빨리 구덩이를 파는 친구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구덩이 파기는 청소년 교화용이 아니고 교도관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스탠리 머리 위에 운동화가 떨어진 것, 캠프에 가게 된 것, 캠프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 우연 같지만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데요. There are no accidents. 이 모든 것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얽히고 설킨 조상들의 업보였다니.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등 아라비안 나이트 속 이야기 같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하나 재미있게 읽다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쫙 엮일 때 홀즈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책이죠. R.J. 팔라시오의 원더입니다. 번역서 제목은 아름다운 아이예요. 201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평범. 나는 내가 평범한 10살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나는 평범한 것들을 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자전거를 탄다. 공놀이를 한다. 엑스박스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평범하게 만든다. 아마도. 그리고 나는 평범하다고 느낀다. 마음속으로. 하지만 나는 평범한 아이는 놀이터에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을 비명 지르며 도망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평범한 아이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더의 첫 단락입니다. 어거스트는 선천적 안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 27번의 수술을 받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거스트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한 아이인데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두려워요. 원더는 어거스트가 10살에 처음 학교에 가서 겪는 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어거스트뿐만 아니라 어거스트의 누나, 누나의 남자친구, 친구인 서머, 잭, 미란다 등 파트별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한 상황에 얽힌 여러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원더 역시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음은 로알드 달의 마틸다입니다. 번역본 마틸다와 1996년 영화 마틸다도 유명해요. 마틸다는 천재 소녀입니다. 아이가 천재인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틸다는 1살 반 때 이미 어른 정도의 어휘로 말을 완벽하게 했는데요. 이를 본 마틸다의 엄마 아빠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마틸다의 부모는 책을 좋아하는 마틸다의 책을 빼앗고 억지로 TV를 보게 하는 등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요. 마틸다의 주변에는 참 이상한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다 못한 마틸다는 머리를 써서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틸다의 부모가 개과천선할 일은 없을 텐데 과연 어린 마틸다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앞의 세 권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재미로는 못지않은 더 헝거 게임즈입니다. 작가는 수잔 콜린스예요. 세 권이 시리즈지만 한 권 한 권 이야기가 끝맺음이 있어서 꼭 세 권 모두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영화로도 유명하답니다. 독재국가 파넴의 수도 캐피톨은 12개의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오래전 시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한 후 그 벌로 캐피톨은 매년 헝거게임을 개최합니다. 헝거게임은 각 지역에서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 소녀 한 명씩을 차출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헝거게임에 보내지는 소년, 소녀들을 조공인이라 부르는데요. 모든 조공인들이 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부유한 구역인 1구역, 2구역에서는 헝거게임에 나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서 자원자도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헝거게임을 위한 조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승자는 주로 2구역에서 배출돼요. 우리의 주인공 캣니스는 12구역에 사는데요. 12구역은 매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광산구역으로 12구역 조공인으로 헝거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올해의 조공인을 뽑기 위한 12구역의 제비뽑기가 시작되고 캣니스의 여동생이 뽑히는 바람에 결국 캣니스가 자원해서 12구역 소녀 조공인이 됩니다. 소년 조공인은 캣니스가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츤데레처럼 도와주었던 피타가 뽑혔어요. 헝거게임의 룰에 따라 각 구역의 멘토는 역대 그 구역 출신의 우승자가 맞는데요. 74년의 헝거게임 역사상 12구역 우승자는 단 2명, 그중 현재 살아있는 우승자는 단 1명. 이술 주정뱅이 아저씨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 캣니스가 엄마와 여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11살부터 금지구역에서 사냥을 해온 것이에요. 다행히 칼과 활을 쓸 줄 아는 캣니스. 피타마저 제거하고 헝거게임의 마지막 우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제가 원서 읽기를 시작한 초기에 읽어서 이번에 소개하려고 다시 봤는데요. 다시 읽어도 대박, 감동 그 자체더라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